예, 뒤이어서 4주차 2강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남한은 이제 그 박정희 정권이 그죠? 3억 불로 이렇게 쓱싹 받아먹고 입을 닦고 난 후에 그 후유증이 지금도 남아있죠. 양국 간에 이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이제 다 줬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이제 뭐 제대로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분쟁의 불씨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아직 그 일본과 수교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배상금 지급에 대해서 이게 이제 향후에 이제 양국 간의 조약을 이제 그 정부가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죠? 아마 이 배상금 문제가 제대로 이제 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뭐 옛날이긴 하지만 이제 3억 불로 끝냈지만은 만약 그 북한과 일본이 수교하게 되면은 얼마 정도가 배상금으로 지급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나라 삼성증권은 이제 한 그 200억 달러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돈이면 북한도 이제 뭐 경제 개발을 할 만한 그런 충분한 어떤 물적인 기초가 이제 될 수는 있겠죠. 있는데 뭐 저렇게 되려면은 뭐 이게 우리가 6.25 문제가 이 휴전이라서 이게 아직도 전쟁이 끝난 게 아닌 것으로 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일본은 이제 미국의 앞제비 국가니까 그 뭐 그런 상황에서 또 국교로 수교하기도 그렇고 또 뭐 200만 달러를 뭐 주는 것도 이게 이제 쉬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아직은 수교가 되지 않고 있다. 만약 수교가 되면 이제 그 얘기 북한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발전의 어떤 기초가 될 수는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등식에서 이제 나온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전에 그죠? M2 그죠? 이 15원을 벌기 위해서는 M1과 노동력이 투입이 된다. 그리고 또 M2 그죠? 이 잉여 가치를 많이 얻으려면 심지어 노동을 줄이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노동을 줄이면 이제 노동자들도 이렇게 반발을 하고 이래서 이제 뭐 노동 운동도 이루어지고 뭐 이제 투쟁도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뭐 노동 삼권이 되는 것이고 그거 이제 이렇게 오프로드에서 이루어지면 이제 노동쟁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떤 실력 행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자본가들이 이 잉여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뭐 노동을 줄인다. 근데 최근에는 이 노동자의 반발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그 노동자를 없애는 그죠? 그런 어떤 이제 움직임도 있습니다. 자, 잉여 가치 M2를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줄이든지 아니면 노동력을 기계로 대체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노동자를 투입하면 3원이 들어가는데 기계로 대체하면 1.5원밖에 안 들어간다. 이러면 이제 기계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장 자동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로봇을 그냥 투입을 해서 노동력을 줄이겠다 이런 말이죠. AI도 같은 말이고
이거는 노동력을 말하고, 심지어는 이제 그 아까 그 블록체인 기술은 이 노동자 그 중에서도 중간에서 이제 중개 역할을 하는 브로커 딜러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중개인을 또 없애는 그런 좀 그런 시스템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활성화되면은 이제는 이런 뭐 로봇을 통한 노동자의 배제, 또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중개인의 배제, 이래 되면 이제 인력이 필요 없는 시대로 돼버립니다. 그죠? 그야말로 싼 블록체인 기술, 로봇 이런 걸 동원해서 그 인풋 때는 들어가는 노동의 몫을 줄이거나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본의 이득이 극대화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런 어떤 이제 AI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그죠, 블록체인 뭐 코인 뭐 이런 체제는 바로 그런 것을 말합니다. 자, M2를 극대화하려면 그죠, 인간의 노동을 배제함으로써 자본을 극대화한다. 자본가는 앞으로도 그 길을 계속 갈 것이다. 그죠? 그 옛날에는 이제 이 자본가가 이렇게 독점을 이래 하는 그런 이제 독점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니까 회사 경영하면서도 근로자에게는 경영권은 주지는 않았어요. 그죠? 우리 주식회사 제도가 뭡니까? 주주에게 주식을 줘서 회사의 주인이 되게 한다. 그러면 노동자는 그 주인은 아닙니다. 소비자도 뭐 이렇게 전혀 낄 여지가 없고, 그런 제도를 채택해 왔는데, 물론 독일이나 유럽 쪽에 가면 노동자가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그런 어떤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 뭐 독일의 사업장법, 뭐 아르바이츠 플라츠 게제츠 뭐 이런데 보면 이제 노동이사 뭐 이런 것들도 둠으로써 노동자가 회사 경영에도 참여해서 이익을 이렇게 나누는데도 이렇게 개입할 수 있도록 이래 제도가 허용되고 있지만, 앵글로색슨 뭐 영미 국가나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어떤 자본주의 국가는 그런 노동이사가 없습니다. 그럼 뭐 노동자가 뭐 이사제를 주장하면, 노동이사를 주장하면 그는 경영권의 침해가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어떤 아까 인풋 되는 게 보면 그죠, 뭐 자본이 인풋이 되고 노동이 인풋이 되고 소비자의 어떤 그 참여 이런 것들도 인풋이 돼 갖고 회사가 수익을 얻는데, 그럼 그 수익을 나눌 때도 이렇게 뭐 자본가, 노동자, 소비자 이런 사람들이 고루 이래 분배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왜 그 주식회사의 주주, 자본가만 왜 이익을 다 가져가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는 이게 좀 이렇게 좀 검토의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주식회사 시스템이 이제 지금 코인 경제에 있어서는 좀 이게 대체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중심주의가 이제 그죠? 회사의 주인은 주주다. 주주 중심주의가 이제 그때 흘러왔는데, 이게 말이 되냐? 자본과 노동과 소비자의 참여가 어우러져서 회사의 수익이 발생하면 그것들이 이제 적절히 분배가 돼야 되는데, 이 주주 중심주의 시스템에서는 그런 게 안 되지 않냐? 그러면 각종 그죠, 자본가, 노동자, 소비자라고 하는 이해관계자들이 고루 이익을 분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이제 좀 어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그 비트코인이나 이런 코인 경제에서는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자본주의 IPO 방식에서 코인 체제로의
ICO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그런 이런 어떤 시대적인 움직임, 달러의 시대가 줄어들고 이 코인 경제 시대가 도달하고 달러라고 하는 화폐 대신에 어떤 코인이라고 하는 비트코인과 같은 어떤 암호화폐가 지배하는 세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세상을 뒤에서 조종하는 그림자 정부인가요? 그런 그런 자본가 세력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갈아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의견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막스에 뒤이어서 또 유명한 사회학자가 에밀 디르캉이죠. 에밀 디르캉입니다. 디르캉은 몇 가지 중요한 사회 이론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우리 사회는 개인이 그냥 단순하게 뭉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하나의 덩어리다, 연대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3, 4, 5가 될 수도 있다. 10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에밀 디루캉의 사회 연대론입니다. 그죠? 그런 것이 가능하려면 어떤 것이 좀 그 기반에 있는 것이냐.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것, 변화 발전하는 것은 분업의 발전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죠?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 4, 5, 10이 될 수도 있는 것은 바로 분업의 힘이다. 또 사회 연대의 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각 국가, 각 조직이 뭉쳐서 2가 아니라 여러 개를 승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연대의 힘이다. 뭉친 결과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우리 국제사회가 사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좀 발전해 온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한국, 지금은 우리 경제는 중국하고 더 가깝죠. 수출도 중국에 더 많이 합니다. 그 경제 시스템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중일, 이게 이제 같이 이제 연대해서 경제 체제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본은 기초기술의 기초에서 원자재를 만들고, 한국은 그 원자재를 가져다가 중간기술을 가미해서 중간재를 만들고, 중국은 그 중간재를 가져다가 조립 생산을 해서 완성품을 만드는 이런 국제분업체제가 그동안에 정립이 되어 있은 거죠. 자, 이게 바로 연대의 힘이죠. 국제분업. 디르캉의 이론에 의하면 이제 연대의 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연대의 힘을 깨고 나온 것이 바로 이제 트럼프, 아베, 그리고 코로나입니다. 그죠? 코로나가 오기 전에 먼저 이제 아베가 한국에 대해서 이제 시비를 걸은 거죠. 분명히 일본도 요런 그 삼국 분업 체제에서 돈을 벌었는데, 이놈들이 이제 이게 왜 그 시비를 걸어서, 그죠? 지그들 물건을 사서 가는 한국에다 왜 시비를 거냐? 수출 안 하겠다. 원자재도 수출해야 되는데 안 주겠다. 이 말은 무슨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마 그 이유는 뭔가 한국이 너무 강하게 잘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뭔가 한국을 질식시켜야 되겠다. 이런 어떤 몽리, 그죠? 를 이제 부리는 거죠. 그래서 한국을 괴롭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그것은 이런 국제 분업 체제의 관점에서 보면 이 엉뚱한 이야기거든요. 또 트럼프가 중국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뭡니까? 이게
지금 관세, 고율의 관세를 매기고 이러는데, 사실 미국도 중국의 저가의 상품을 가져다가 낮은 물가를 기록하고 이런 점에서 보면 분명히 또 미국의 그 달러를 막 이래 살포하지만은 저게 이제 살포하게 내버려 두면 저게 이제 휴지가 될 텐데, 그래도 꾸역꾸역 미국의 달러를 사서 보유해 주는 게 또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공생의 관계인데, 이게 이제 공생을 깨는 거죠. 아베처럼, 그죠? 왜 깨느냐? 이제 중국이 이제 세계의 빅원으로, 그죠?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이유, 그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정권의 유지. 트럼프가 계속 대통령을 해먹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액션이 필요한 거죠. 아, 미국에는 도움이 안 되지만 자기가 정권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 사태를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율의 관세 정책을 매깁니다. 그죠? 아, 철강이 중국에서, 한국에서, 일본에서 싸게 미국으로 가니까 관세를 올려서 철강이 수입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3만 명의 뭐 US 스틸 철강 노동자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보호 관세를 매기긴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마치 노동자를 보호하는 듯 하지만 미국 전체 관점에서 보면 이게 득보다는 실이 됩니다. 왜냐하면 3만 명의 철강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3억 2천만 명의 미국인들은 훨씬 비싼 철강을 가져다가, 그죠? 자동차도 비싸게 만들고, 냉장고도 비싸게 만들고, 항공기도 비싸게 만드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왜? 트럼프가 대통령이 계속 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을 이용하는 거죠. 이용을 하고, 덕을 보는 3만 명의 노동자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 찍고 이럴 때 이제 앞에 동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뭡니까? 3만 명은 위하지만 3억 2천만 명에게는 손해가 되는 이런 어떤 상황이 이제 트럼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 트럼프의 표를 위해서. 자, 이때 이제 그 교육을 받지 않은, 그죠? 고등학교 이제 이하의 교육을 받은 백인 노동자들에게는 그 말이 먹히고 아직도 인구의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표를 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오바를 하는 거죠. 오바를 하는 건데, 이제 트럼프를 위한 거지만 미국을 위한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드디어 이제 수명을 다했다. 이제 이번 올 11월에 선거가 이제 트럼프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데, 저렇게 되면 이제 달러의 시대가 가고 미국의 헤게모니는 많이 이제 조회가 되고 새로운 어떤 시대가 전개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예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달러의 지배 체제에서 벗어나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좀 기대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디르캉은 우리가 세계가 이렇게 분업을 통해서 이렇게 연대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뭐 아시아의 요 3국의 어떤 연대, 그죠? 그동안에 발전해 왔거든요. 한, 중, 일, 이 국제 분업 체제에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이제 강해지고 있는데, 자, 이것이 이제 뭐 아베에 의해서, 그죠? 그리고 코로나에 의해서 이제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드니까
작업 경제 시대로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 그거다 뭐 트럼프는 또 관세를 매겨서 또 기존의 연대 시스템을 또 이렇게 이제 깨는 이런 변칙 플레이를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제 분업의 시대는 과거보다 이제 많이 약화되거나 국제 분업이 이제 약화될 되겠죠. 그런 어떤 변화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근데 이제 경제적인 연대 이런 것은 좀 약화되고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 사회는 연대가 강화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강화되고 무질서를 막기 위해서는 도덕 무질서도 이렇게, 사회 무질서는 대개 도덕 무질서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사회가 이제 결속 솔리데리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도덕적 연대도 필요하다. 그죠? 정신 나간 작자들의 이렇게 어떤 그 힘이 세지면 이제 우리 사회가 이게 이제 발전을 못하니까 도덕적인 연대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거죠. 양심적인 연대. 그죠? 예. 우리가 선거할 때 그죠? 진보 연대 이런 게 있습니다. 선거할 때. 프랑스에서도 옛날에 보면 요새 극우 세력들이 등장해갖고 뭐 으쌰으쌰 이래 하고 있는데 걔들은 어떻게 보면 민중들의 그 무식한 민중들의 어떤 그 약점이나 그죠 사회의 약점을 노리고 자기들의 세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게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당한 세력들이 강화되는 경우에는 이게 윤리적인 그죠 이런 도덕 세력들이 연대해서 어떤 사회 결속을 도모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할 때도 진보 연대가 그래서 진보 세력을 그죠 극우 세력보다는 진보 세력이 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대한다든지 그죠.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2019년도 했고 프랑스에서도 그 르펜과 같은 그 극우 세력들이 등장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진보 연대도 하고 그럽니다. 홍콩의 범죄인의 본국 송환 이런 걸 막기 위한 홍콩 연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한국에서도 지지를 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부당한 중국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 뭐 각국이 연대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움직임 이런 것들이 이제 홍콩 연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당한 어떤 국가나 조직의 그 등장을 막기 위해서는 도덕 세력들이 연대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 디루캉의 어떤 연대의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합니다. 또 디루캉은 역사가 이제 기계적 연대에서 유기적 연대로 발전한다. 뭐 이런 주장을 이래 하고 있습니다. 경쟁보다는 서로 연대한다. 뭐 이런 어떤 그래서 분업을 통해서 서로 잘하는 것을 잘해서 서로 힘을 합치고 그죠? 일본의 기초 기술, 한국의 중간 기술, 뭐 중국의 어떤 조립 기술 이런 것을 합해서 삼국이 부흥하는 이런 체제가 이제 경제 분야에서의 어떤 연대인데 윤리적인 측면의 연대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연대의 힘은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5, 10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옛날에 창부대 200명하고 창부대 300명은 물론 창부대 300명이 유리하고 그러면 창부대 200명하고 창부대 100명하고 화살부대 100명 그렇죠. 먼저 화살을 쏘고 뒤에서 창부대가 진입한다. 그러면 창부대 200명보다는 훨씬 유리합니다. 이깁니다. 그죠? 또 나폴레옹 전투에서 이게 나폴레옹이 진 이유는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음식물의 보관 수단으로서 나폴레옹은 병을 이용했고 영국군은 그죠? 통조림을 이용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원인이 됐겠지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렇게 분업, 그죠? 이런 어떤 위생적인 용기에 담아갖고 흐르지 않게 해서 빨리 이동을 해서 부대가 이동을 한 것이 병을 이용한 프랑스보다는 영국 군대가 좀 더 빨리 유리한 고지에 뛰어갈 수 있었다. 이래서 이제 승리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농성을 하면 공격하는 부대의 3분의 1만 가지고도 비슷한 어떤 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금 군대가 3만 명으로 공격을 했으면 우리는 10,000명으로 안주성을 이제 방어했는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3만 명 가지고도 후금 군대를 막지 못해서 정묘효란의 그 어떤 그 후유증을 겪게 됩니다. 안주성이 하루 만에 함락이 됩니다. 그 연대가 부족한 거죠. 분업과 연대가 부족했다. 농성도 하고 게릴라전도 펴고 이러면은 3만 명이면 압도적으로 유리한데 똑같은 3만 명에서 진 것은 뭔가 분업과 연대의 부족이다. 그죠? 그러니까 나폴레옹 군대가 영국 군대인데 진 이유도 뭐 이런 어떤 분업과 그죠? 연대에서 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 분야, 군사 분야에서 분업과 연대의 힘,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상당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우리 3주차 수업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가 국제 연대도 이렇게 해치는 그런 어떤 겁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특히 이제 좀 위생에 유의하시고 나갈 때는 중급 이상의 마스크는 꼭 끼고 나가도록 합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